가정의 인한 사망사고. 사망을 네,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사망사고가 많은 게 흉 많은 병원일수록 효과는 좋습니다. 네? 흉 많은 병원에 이런 병원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이야. 네. 삐삐삐 처리해 주는데 근데 어디 얼굴이 난 거기 없어. 내 얼굴이 중요한 거야. 네 얼굴이 중요하지. 바로 시작을 할게요. 원장님이랑 저랑 콜라보했던 영상이 벌써 4년 전? 그래도 한 30-40만 나왔잖아. 네, 그래서 되게 그때 바이브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네. 또 원장님처럼 이렇게 입담을 솔직하게 털어주시는 분이 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밌는 컨텐츠 준비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시술, 비추천하는 시술 이런 거를 올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비추천하는 시술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비추천하고 싶은 시술은 대용량 지방흡입이거든요. 아, 대용량 지방흡입? 네, 솔직히 말해서 지방흡입이 저는 뚱뚱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 원래 생각을 그렇죠. 해요. 막 찍은 다음에 그냥 지방흡입으로 빼야지 약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가 성형외과에서 일을 할 때 그래서 되게 많이 돌려보낸 기억이 있어요. 네, 대용량 지방흡입을 해가지고 일부 병원에서 좀 무분별하게 행해지긴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어거지로 많이 뺄 경우에 결과가 좋지 않아요. 살은 이만큼인데 이렇게 많이 뽑게 되면요 결국에 조직에 데미지를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바이오 본드나 이런 게 많이 생겨서 살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지고요. 그리고 살이 이만큼 배가 이만큼 나오는데 갑자기 고무 빠진 풍선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뽑아버리면 살이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결과물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고요. 만에 하나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한 130kg였는데 한 100kg까지 뺐어. 그러면 그 사람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의지를 좀 부스팅하는 효과로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지 박약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또 위험한 게 많이 뽑을 경우에는 또 사고가 많아요. 가정의 지방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망을 한다고? 네,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사망사고가 많은 게 지방흡입, 대용량 지방흡입. 사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을 뽑잖아요. 그럼 지방 알갱이들이 어떤 혈관이 터지잖아. 그 혈관 쪽으로 쑥 따라 올라가면 그 지방덩이가 여기 폐에 있는 동맥을 꽉 막아서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되는 걸 지방색전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거야. 예를 들면 윤곽수술 해가지고 혈관이 터진다든지 코 수술 해가지고 피가 난다든지 하는 거는 의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방색전증은 의사가 수술을 잘해도 생길 수가 있어요. 와. 왜냐면 내가 그 혈관을 보고 뽑는 게 아니고 본인 말처럼 몇십만 분의 1, 몇만 분의 1 정도는 그게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대용량이 왜 문제냐면 대용량은 보통 환자분들이 100kg, 120kg인 경우가 있어요. BMI가 40, 45인 경우 그 사람들은 언더라인하게 다른 질환이 있어요. 그거를 몸에 무리하게 예를 들면 120kg 때문에 사람이 90kg 빠지면 갑자기 생체학적으로 굉장히 언스테이블해져.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리스크가 큰 수술이긴 합니다. 제가 아는 언니가 대용량 지방을 하고 나서 탈모가 오고 갑자기 쓰러지고 막 이랬대요. 왜냐면 몸에서 유지하던 130kg가 있는데 100kg가 돼버리면 심장이나 아니면 신체에서 적응을 못해요.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혈액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 한 9 정도 되는데 갑자기 3, 4씩 훅 떨어져서 갑자기 빈혈이 옵니다. 부위별로는 하는 걸 굉장히 추천하죠. 예를 들면 여기 팔뚝 아무리 해가지고 저는 뱃살이 안 빠져요. 아무리 해도 허벅지가 안 빠져야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추천합니다. 또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추천했던 시술이 실리프팅. 부작용을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실리프팅이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실리프팅이 좀 그게 뭐가 문제냐면 광순이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광순이가 뭐예요? 땡기면 이렇게 해가지고 살이 이쪽에 몰려가지고 얼굴이 좀 넓어 보이죠.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좀 달라. 붓기나 그 광순이에 되는 거에 비해서 효과나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 엄밀히 말하면 가성비는 제일 좋은 거는 파워 세게 슈링크하는 게 가성비는 제일 좋아. 물론 타겟팅을 잘해서 응고점이 높아서 이게 열 전달이 잘 되는 건 맞지만 너무 비싸. 하고 나서 갑자기 확 늙어졌다는 사람들이 그거는 얼굴 피부가 얇거나 좀 지방이 없는 사람들은 훅 꺼지긴 하죠. 같은 경우 수면 마취를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왜냐면 아프니까. 파워가 세니까 아픈 거야. 그 수면 마취가 저는 좀 오남용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오남용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약간 중독자들이 좀 많아요. 지금은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환자가 무조건 수면 마취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그 다음에 얼마나 썼는지 기록을 해서 중앙정보부에 딱 입력이 돼. 그래가지고 어느 이상을 쓰게 되면 갑자기 조서가 들어와. 병원에 조서가 들어오니까 개인한테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중독되어 있으실 분들은 굉장히 없을 거예요. 없었으면 요 지우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냥 우연찮게 보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약을 용량을 많이 쓰지 않으면 크게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보통 병원을 바꿔가면서 계속 맞거든요. 그쵸. A병원 맞다 B병원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보톡스 톡보톡스 맞는데 수면 마취하겠대. 맞아요. 그런 건 조금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트임이 안 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들한테도 트임을 별로 추천을 안 하는 상태긴 한데 그 의사들이 뒷밑트임을 눈하는 사람들이 썩 좋아하진 않죠. 일단은 트임이 효과는 없지는 않은데 일단은 제한적인 효과 있는 그쵸. 사람들이 스카 컨트랙처럼 해가지고 흉살 반응으로 인해서 열면 한 7, 8 정도 남아요. 병원마다 방법이 천차만별이라서 좀 웃기지만 흉 많은 병원일수록 효과는 좋습니다. 네? 흉 많은 병원이 이런 병원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해요. 네. 삐삐삐 처리해 주는데 네. 그런 데는 흉은 많은데 효과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많이 이거는 커서. 나중에 설명을 과학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벌어져서 트거든요. 뒤에 눈을 보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럼 여기 사이에 뭐가 생기냐? 이글자가 생기고요. 빨간 살이 생겨요. 벌리면 벌릴수록 어떻게 돼? 효과는 크겠지. 저희는 화장을 어느 정도 하면 안 보이게 하는 정도의 수준의 병원입니다. 다만 효과를 많이 원하신다면 디귿자 빨간 살을 좀 심하게 만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해. 디귿자 흉살 특히 빨간 화장 세게 하시는 분들. 진짜? 그래가지고 병원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특히 인플 애들이 많이 하거나 화, XS 개 이렇게 많이 해. 네. 이것도 삐삐삐처럼 밤에 조명을 보면 그게 이쁘거든. 이런 데서 보면 빨간 뒤에 그쵸, 지고인데 낮에는.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보면 그게 다 눈으로 보여. 화장이랑 겹치게 되면 그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 경우는 있어요. 성형이란 게 단계별로 있고 병원마다 방법도 다 다르고 맞아요. 아주 과한부터 아주 자연스러운 병원이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다는 것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다른 활동하는 건 것도 다르죠. 다르고. 그러니까 직업마다 다르고 직장마다 다르고 뭐든 나이마다 다르고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비추천하는 것도 있을까요? 시술은 가장 비추천하는 게 애교. 일단 첫째 애교 필러 잘 넣기가 힘들어요. 물론 자연스럽게 넣는 것까지는 괜찮아. 어느 이상 되게 되면 탈해집니다. 그거를 뭔지 알아요. 봤어요. 일명 봤어요. 팀들 연성이라 그러는데 그게 어느 한 0.3, 4cc 넘어가면 그게 좀 생겨.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술 중에 하나고 환자들이 불만족이 좀 많아요. 왜냐면 오른쪽 애교 이만큼 여기 좀 다르고 뭐 그런 식으로 맞아요. 해가지고 달라요. 짝짝이. 그러니까 비대칭 얘기도 하고 시퍼렇게 했다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애교를 안 하는 추세긴 합니다. 그다음에 또 비추천하는 시술은 골반에 필러 넣는 거, 가슴에 필러 넣는 거. 일단은 공식 승인이 콜라겐 필러가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콜라겐 필러는 일반 저희가 얼굴에 안 맞는 녹는 거랑 필러예요. 안 녹는 다른 필러. 네, 안 녹는 필러예요. 문제는 그게 염증이 났을 때 아주 골 때리는 거예요. 일단 지방 이식보다 콜라겐 필러 같은 경우가 염증이 조금 흔하긴 하거든요. 문제는 그 시술을 하는 의사들이 본인들이 제거할 줄은 몰라. 절대 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골반 필러도 대신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 그걸 알고 하라. 애교 필러도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 알고 하라. 다만 타율로 보면 타율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지방 분해 주사 네. 효과 없다고 우리도 학원이 있긴 있는데 너무 자주는 맞지 마세요. 저희도 말하지만 일시적 효과는 있어요. 있는데 저는 흔히 말하는 파티 주사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좀 이뻐주시고 행사요? 어디 행사나 나갈 때 조금 효과를 보고 3회 정도 맞으면 보통 3개월, 뭐 좀 길면 6개월 정도 맞아요, 어느 정도의 맞아요. 얇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주 맞게 되면 살이 흐물통해져. 그러니까 힘이 없어져. 여러 번 계속 맞다 보면 그러니까 자주 맞지 마세요. 가끔 맞으세요. 얼굴에 그럼 윤곽 주사 자주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약간 힘이 없어요. 만져보면 알아. 친구등의 유인되면. 그래가지고 뭐 윤곽주사 같은 경우도 엄청 추천하지는 않는데 자주 맞는 건 안 좋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제가 뭐 일부 시술을 욕하긴 했지만 저희 병원도 요새 성형외과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수술 모드에서 흔히 말하는 시술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발맞추고자 저희 병원도 시술을 좀 많이 오픈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이제서야 말하는 거지만 성형은 다 해놓고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라서 네네. 성형외과에서 일할 때 되게 많이 환자들을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되게 매출이 안 난다. 네, 매출이 되게 좀 안 났던